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분석해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최근에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 하셨던 분들이 단기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때 아마 6월 중순에도 제가 영상을 남겼었는데, 이때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차트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볼까요? 자, 요때쯤이었어요. 이때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력의 매집이 풀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손절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보통 이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 요 빨간 선이죠. 이 OBV가 같이 하락이 나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OBV가 주가의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HLB는 이런 흐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이 뭐냐?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바로 세력들이 홀딩 또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삼성전자를 예로 많이 들어드리는데,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지수와 똑같기 때문에 세력의 개입이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 동안 이 OBV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HLB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1차 대상승 시기 때도 그랬고 2차 대상승 시기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는 같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고점을 유지를 해줬다. 자,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게 뭐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HLB 같은,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기본 1년에서 2년 정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홀딩 또는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가 전부 다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 영상 보신 분들만큼은요,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홀딩을 하셔야 되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때 이 OBV가 고점을 유지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 수급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매매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 주가가 눌릴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아, 얘네들이 상방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리고 상방도 상방인데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별로 수급을 보셨을 때 보이지 않던 방향이 어떻게 하면 보이냐면, 기간별로 놓으셨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를 제외한 모든 메이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자 주체들이 매수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장기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이 개인 투자자만 항상 이런 시기에서 이 물량을 세력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절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할 때 흔히 뭐 6만원, 7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력의 매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뭘 하려는 거죠? 세력의 매집의 양이 가장 역대급으로 들어올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보시면 이전에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시점으로 거의 지금 근사치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이 수치에 거의 도달을 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 내에 OBV가 여기에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 바로 이 전고점 53,2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의 매집량 OBV가 역대급으로 더 슈팅이 나온다,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든 전혀 상관없이 이 OBV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목표가를 어디로 설정해야 된다? 자,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면 2차 목표가를 그때는 여기까지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69,100원이라는 이 전고점이, 이때 당시에 전고점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세력의 매집량이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물타기를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이런 저점에서 물타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때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이 안에 있는 파란 선을 말하는 거죠. 이 RSI 지표상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 저점을 찍었을 때는 무조건 신규 매수 또는 물타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매도 타점이 될 텐데 특히 최근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색칠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단타 매매 목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요 앞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 수익 매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뒷부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전에 내가 거의 1년 전에 고점에 잘못 매수를 했다가 물려 계신 분들, 장기간 물려 계신 분들은요, 이 이후에 나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이 RSI 지표상 가장 큰 시그널이 한번 나올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수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뭐죠? 내가 고점에 물려있는 이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여전히 평단가가 고점에 있다, 그냥 무조건 존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아무리 잘해도 본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보통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저점을 높여주는 쌍바닥이니까, 저점을 높여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주는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호재다, 그리고 이게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가가 만약에 어떤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하락이 나오면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쌍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악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이 모양을 가지고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정확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라든지 그 다음에 RSI 지표, 이렇게 확실한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내가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진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이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제가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놨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가를 기점으로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일본 캔들 흐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될지, 즉 어떻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될지 제가 이 예상도를 그림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아마 이 시나리오 매매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이 매매법대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 같은 이 프로 트레이더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슈퍼게임이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이런 슈퍼게임이나 아니면 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급락에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수급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에게 평생 주식을 하실 거면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이 종목도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6월 16일 이후에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분할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시나리오대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물타기나 혹은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가격을 제가 직접 표기를 해드리면서 이대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HLB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전부 다 손수 직접 만들었는데, 내가 혼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과 6월 달에 저에게 이 시나리오 자료 받아서 도움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HLB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일반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더 나온다고 해도 패닉에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계좌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 구간에 찍혀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최근에 1년 동안 지수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계좌 관리가 힘드실 텐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물론 많겠죠? 자, 근데 제가 작년부터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거의 1년 동안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에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법인데, 이 제작 방법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는데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까지, 시나리오 제작 방법까지 전부 다 같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